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4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지금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비가 많이 올 것 같긴 하네요. 낮에도 계속 많이 왔었고, 오늘 제가 봤던 진료를 정리하면서 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아침에 출근하게 되면 오늘 예약을 일단 이프렌즈에서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게 돼요. 출근해서 이 환자 대기를 보시면 당일 예약이 있습니다. 당일 예약을 클릭해 주시고, 여기 세팅을 하게 되면 오늘도 한 여러 마리, 한 8마리, 9마리 정도 예약이 있네요. 바쁘게 하루가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리고 혈액 검사 결과들 왔었던 거 문자로 보니까 파베니베 검사 결과 있었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일단 검사 결과 확인하는 사이트들 이렇게 모아놨어요. 아이덱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랩, 그 다음에 리브레 검사 결과 확인하는 것들, 그 다음에 로얄에다가 사이토로지 보내는 경우들이 있고요. 뭐 NSK 같은 경우도 있고, 네오딘 것도 있고. 지금은 아침 이제 이랩 거 결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갔습니다. 로그인을 하고요. 오늘 좀 로그인이 좀 늦어지네요. 그리고 그대로 아이디나 비번 같은 거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사이즈가 좀 작은 거다 조금 키워볼게요. 그리고 오늘 이제 코코라고 하는 당뇨 환자가 있습니다. 그 환자의 어떤 결과들이 왔었다고 문자가 받았었기 때문에 일단 검색을 하고요. 그래서 당뇨와 관련된 검사 결과들을 보고 일단 클릭해서 결과 나오면 다운로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 된 걸 클릭하면 결과들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랬을 때 키워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당뇨. 근데 크레아틴 수치가 살짝 높다고 해서 CKD가 있다고 해서 SDM을 같이 보냈었어요. 근데 SDM는 14 정도로 일단 정상 범위 내에서 확인이 됐었고요. 아우, 대책이 너무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일단 당뇨였기 때문에 프록사민을 의뢰해봤었어요. 자, 프록사민은 그러니까 결과가 517 정도. 일단 높긴 하지만 많이 높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당뇨가 진행된 걸 이 정도라고 한다면 한 2달, 1달 정도 경과되지 않았었을까 그렇게 좀 봅니다. 근데 이 보호자는 한 달 정도를 다른 병원에서 당뇨를 진단하고 관리를 했으면 관리가 잘 안 돼서 솔직히 말하면 눈이 문제가 되는 걸로 내원했었던 환자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과를 좀 확인하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이기 때문에 보호자분이 어떻게 당뇨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리브레뷰 들어가서 일단 혈당 그래프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 누르면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뭐랄까 2단계로 인증하는 경우 상황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검사 결과 아니죠. 로그인하는 아이디 그 비밀번호를 받으면 이건 기존에 썼던 것들이고요. 그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리멤버를 하게 되면 장기간 기록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한 2, 3일 정도 됩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2단계 인증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저희 병원 지금 관리하고 있는 환자인데 지금 다 끝난 환자들도 있고요.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 즉 오늘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들, 그리고 이 부분. 근데 여기 보면 이름의 어떤 가가, 그 다음에 성인 김미나 있는데, 이는 김미나님의 가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리브레 뷰 아이디 만들 때, 일단 이름은 강아지 이름, 성에서는 보호자 이름을 해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강아지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코코라는 아이는 이름은 이 부분, 거에서 이제 클릭이 들어가고요. 그런 다음에 혈당 이력, 혈당 보고서. 오늘 보지 않았다면 여기가 초록색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아침 확인했기 때문에 혈당 보고서가 색깔이 바뀌었고요. 얘를 클릭하면 좌측에 여러 개의 메뉴가 뜹니다. 과거에는 이 메뉴들을 클릭할 때마다 하나씩 보여줬는데 최근에는 이 부분들이 PDF 파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일 로그를 클릭하면 일일 단위로 혈당 그래프를 이렇게 한목해 보일 수 있게끔 바뀌었고요. 그렇게 해서 쭉 내리면 이렇게 9월 3일 밤에는 혈당이 좀 정상적으로 유지됐는데 아침부터 좀 높게 유지됐죠. 저녁 때 되니까 다시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
요 때는 데이터가 없는 거는 이때 아침에 태그를 했었으면 밤새 기록됐던 혈당이 옮겨졌을 텐데, 지금 이제 오늘이 말기라고 해서 보호자이 안 사용했고요. 그리고 낮에 오후에 오셔서 보호자이 새로 장착을 해서 지금 혈당을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그할 때마다 혈당이 좀 찍히게 되고요. 그러면 요거를 제가 카피해서 보호자분 카톡으로 내용을 보냅니다. 코코라고 하는 보호자분. 그렇게 해서 아침에 제가 보호자분하고 카톡을 했던 내용이에요. 여기 9월 4일 오늘 아침 혈당 그래프에 됐던 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보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내용들을 보호자한테 설명합니다. 그럼 보호자 어떻게 하겠다고 하고 오늘 하시라고 얘기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얘는 오늘 내원을 했었고요. 내원해서 내원했던 환자들은 수납대기, 수납 완료에 가면 여기 환자가 있죠. 클릭하면 이제 환자 정보 뜨게 되겠고, 기록 수정하겠습니다. 오늘 거 기록 수정하는 거고, 수정하지 않겠다 하면 새로운 차트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아침에 지금 와서 측정해보면 케톤이 0.2 괜찮네요. 혈당 84 정도고 전해질에서도 크게 이상은 없었고, 대신 이제 CRP가 95로 올라갔습니다. 다시 이제 CRP가 40이었는데 95로, 즉 눈 쪽에 감염된 것들이 상당히 심해지는 것 같아요. 염증이.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서울대 안과 쪽으로 응급진료 좀 보게끔 연결을 했었고, 금요일 아침에 가서 진료를 보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 안약 넣고 내일 월요일 아침에 가서 진료 보기로 했던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높아가지고 일단 내복약으로 처방을 잘 못 먹인다고 해서 오늘은 어쩔 수 없어서 메로페넴을 항생제를 주사를 했습니다. 내일은 안과, 서울대 안과 갔다가 저희 병 다시 들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예약돼 있던 환자 중에 여기 다 진료일을 클릭하면 그 부분 봤던 진료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롱이라는 환자, 에디슨 환자예요. 그래서 5주마다 와서 DOCP를 주사를 맞는 환자입니다. 근데 좀 시간이 꽤 경과됐기 때문에 오늘 혈액 검사뿐만 아니라 엑스레이하고 필요하면 초음파까지 좀 보자라고 보호자분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흉부에서 이상한 메스 소견이 보였어요. 이렇게 외측상에서도 이렇게 오페스티가 올라가 있는 부분. 복부 사진상에서는 크게 이상은 없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러한 이상 소견들이 좀 보였기 때문에 보호자분한테 일단 CT 촬영을 해야 되겠다. 혈액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면 오후에 CT 촬영을 하고 그 결과 가지고 판독을 하자. 어떻게 할 건지 판단하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희는 에디슨 환자들 관리하는 건 계속 1년 반 만에 엑스레이 찍어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혈액 검사만 갖고 모니터링 하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제 최근에 안 좋았던 케이스에 있어서 일단 6개월에 한 번씩 엑스레이, 필요하면 초음파 검사까지 좀 같이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오후에 CT 촬영을 했고요. CT 촬영을 했을 때 CT는 영상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로딩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흉부 쪽만 보면 되니까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일단 확대를 시키고 봤는데 다행히도 전이소견, 다른 데는 어떤 메스가 없고 심장 우측에서만 좀 관찰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게 심장이죠. 그리고 요거는 요까지는 이제 기도가 되고 기관지가 이제 갈라지겠죠. 이쪽은 이제 크라니얼 롭, 라이트 크라니얼 롭이고 레프트 크라니얼 가는 브론커스가 되겠죠. 그리고 아주 쭉 가다 보면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미들 롭으로 가는, 라이트 미들 롭으로 가는 기관지가 보이죠. 그리고 기관지 쪽에서 이 끝에 이제 메스가 있는, 아무래도 브론코 카시노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코달롭으로 가는 기관지죠. 코달롭 쪽에는 뭔가 보이진 않았었고,
그러고 나면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눌러보면 오늘 영상 소견이 어떻다라는 소견서가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측 폐 중엽 쪽에서 기관지가 발생한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아데노카시노마라든지 알베올라 카시노마, 브롱코제닉 카시노마를 의심한다 라는 정도로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장기간 좀 다녔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이렇게 로딩할 때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런 거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제가 2016년 로얄에서 W로 왔는데 그때 같이 왔던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일단 에디슨 관리했고, 여기 프라브람 리스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IMT에 대한 관리도 했었는데 한 3번 정도 재발했었고, 중간에 실환 도중에 파이오메트라 발생해서 OH도 했었고, 비장에 있는 종괴도 있어서 절제했었던 경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는 IMT를 관리했던 환자인데 혈소판은 좀 높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CRP도 괜찮게 유지되고 있고, 그다음 혈청학적 검사상에서는 질소혈증, 비유형 크레아틴이 좀 올라갔네요. 그래서 장기간 관리하다 보니 고령 가져가서 SDMA를 일단 검사를 의뢰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요 검사상에서는 요비중 1.049로 높아요. 크레아틴에는 1.8인데 요비중은 1.049. 뭔가 탈수가 있나? 문헌상에서는 어떤 육류를 많이 먹는 게 크레아틴 또는 유리아에 영향은 없다고 하지만, 자, 육류를 많이 먹인 애들은 요비중이 괜찮은 경우에 크레아틴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 그 다음에 에디슨 환자인데 전해질 검사상에서도 소디움 포타슘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바이카보네이트나 pH도 괜찮았었습니다. 즉 에디슨은 잘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IMT도 재발되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러나 우연스럽게 검진상에서 일단 폐 종양이 일단 확인이 됐고, 이 부분은 추석이 꼈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언제 할 건지는 보호자면 다시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이 있는 환자였기 때문에 고혈압 약하고, 일단 DOCP는 미네랄 코티코이드 성격만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1년 이내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 지나게 되면 글루코코티코이드 부족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이 확인이 됩니다. 알부민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빈혈이 생긴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저용량의 프레드니솔론을 보통 이틀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3번, 2번 정도, 또는 일주일에 1번 정도 투여하면서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약을 처방해 줬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빛나라는 종양 환자가 왔었습니다. 사실은 2주마다 좀 보고 있는데 최근에 설사가 증가된다고 해서, 그래서 다니던 지역병원에서 일단 장염에 대한 처치를 좀 받으라고 했는데 계속된다고 해서 연락이 와서 지금 내원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사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2020년 8월에 장내에 있는 종양이 있었어요. 조직검사 보냈는데 기원을 알 수 없는 스핀드셀 튜머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6월 25일 정도쯤에 2021년 6월 25일에 계속 리체크하는데 복강내 림프절이 종괴되는 확인이 됐고, 근데 이 부분을 제거하고 조직검사를 보냈는데 스핀드셀 튜머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SCC로 나왔어요. 근데 피부 수술한 적은 없고 저희들 더 추적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그 수술하고 잘 유지가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간 쪽에 메스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이 된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더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항암 치료하기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호자분하고는 일단 팔라디암만 가지고 관리를 하자, 그렇게 해서 팔라디를 좀 먹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좀 복수가 개선이 되지 않아서 예언했기 때문에 일단 엑셀 찍어봤어요. 근데 복부 디테일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이제 언제냐, 한 달 반 전에 7월 25일 날 와서 엑셀 찍었을 때는 이렇게 여기 위가 있고 간으로 전이된 메스가 이만큼 차지하고 있었었고, 그래도 복부 디테일은 떨어지지는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오늘 보시면 어떻습니까? 복부 디테일이 많이 떨어졌죠. 즉 복수가 있는 거 좀 추정이 되고,
그래서 초음파 봤어요. 초음파를 봤더니만 간옆 사이로 복수가 좀 관찰이 되었고, 이렇게 담낭 주변으로 이렇게도 복수가 있는 상황. 이렇게도 복수가 있고, 방광. 그래서 일단 복수는 뽑아서 검사를 일단 했고요. 복수는 양상은 이렇게 약간 황달기를 좀 동반한 맑은 타입으로 나왔고, 복수를 검사했을 때 일단 TNCC는 16,000개 정도, 적혈구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고, 토탈 프레이트는 3.0 정도, 아까 TBD 0.49,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한 모디파이드 TNC 레이트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혈액검사상에서 알부민 1.9, 이러다 보니까 저알부민 혈증 때문에 복수가 생긴 거다 보기보다는 간 내 메스로 인해서 어떤 포탈베인의 압박이 됐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열돼서 복수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겠죠. 일단은 복수 세침한 것, 세포학은 일단 의뢰된 상태고, 저희가 보면서 일단 촬영을 해봤는데, 일단 뉴트로필하고 매크로페이지들이 좀 많이 관찰이 됐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여기다 올리기 전에 이제 확인하는 것들은 저희가 나스를 사용해서 공용 폴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공용 폴더에 각 PC마다 일단은 링크를 걸어 놓고 어떤 결과들을 직접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오늘 빛나가 이제 복수 검사했던 거, 또 분배한 검사 했었던 내용이고요. 복수를 봤을 때 이러한 이제 뉴트로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매크로페이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이제 매크로페이지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니까 탐식도 있었는데, 이렇게 뉴트로필들 또는 뭐 어떤 세포인지 뭐 이게 탐식이 된 경우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단기가 됐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분변 쪽에서는 이렇게 뭐 되게 사실 이제 세균총이 깨진 것 같아요. 이런 구균들도 있지만, 이건 다른 강아지였군요. 그리고 여기 빛나 분변 여기 있네요. 분변 다이렉트 본 모습이고, 그 다음에 염색해서 봤을 때 일단 세균총들이, 얘도 다른 애네. 죄송합니다. 다른 애가 계속 보이네요. 빛나 일단 이런 이제 곰팡이 아포들도 좀 꽤 보이곤 있었고, 하지만 이건 곰팡이가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복수 잡아주고 나면 일단 감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복수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설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기존 처치는 유지해주고, 여기에다가 이뇨제, 특히 이제 간분맥압이 증가돼서 복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피로세마이드만 갖고 반응이 더 낫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스피로락돈을 첨가해줬어요. 그렇게 하고 한 경과를 좀 보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다른 환자는 지니. 지니는 일단 구강 내 종양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가는, 일단 폐렴이 개선되는 때까지 일단 아미카신하고 메로페넴을 매일 와서 주사 처치하고 네뷸라이저를 하는 환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됐던 환자고요. 그 다음에 몽실이,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좀 멀리서 오네요. 보호자분 주소가 일단 여수에서 좀 올라오고 있고, 일단 이 환자는 PIMA로 지금 진단된 상태입니다. 빈혈이 있는데 비재생성 빈혈이고요. 6월 5일날 내원해서 일단 6월 5일날 내원해서 골수 검사를 언제 할 거냐 그 계획을 잡았었던 환자고요. 골수 검사를 저희 병원 한 게 아니구나. 이전에 다니던 병원에서 골수 검사를 했고, 일단
PIMA 중에서도 파이브로시스, 즉 골수 섬유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 단계, 3단계, 4단계 정도의 PIMA로 일단 추정되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면역억압제, 일단 레플로마이드하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니까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가는 상황들이어서 되게 상당히 예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 위장과 출혈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PDS는 끊고 갔었던, 근데 빈혈이 개선이 잘 안 됐던 환자예요. 그리고 PIMA이기 때문에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TPO, 엘트론박, 즉 레볼레이드를 좀 함께 좀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반응이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봤을 때 헤마토크리트가 8월 4일날 12.5까지 떨어졌었어요. 근데 이 수혈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환자 상태가 나쁘진 않기 때문에 일단 집에 여수기 때문에 여수기로 내려가서 지내보다가 안 좋아지면 근처 병원에서 수혈을 하겠다고. 그래서 8월 17일 내원하기 며칠 전에 수혈하고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마토크리트 42.5% 올라갔고, 그러나 2주 정도 경과했을 때 27.9% 좀 떨어진 양상입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지속적으로 레티큘로사이트 카운트가 계속 낮아요. 거의 재생성이 없는. 그래서 보호자분에게는 레볼레이드 용량을 2배로 증량될 걸 권장을 드렸지만 아직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증량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두고 좀 더 2주 경과를 좀 보고, 만약에 중간에 빈혈이 심해진다면 지역병원에 다시 한번 수혈을 할 거고요. 그래서 2주 후에 다시 한번 재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간 수치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투약을 중지할까 막 고민하다가 레볼라이드를 증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는 일단 25% 감량하고 일단 처방해서 퇴원시켰습니다. 그리고 초우도 참 처음에 왔을 때 되게 어렵게 좀 치료가 됐던 환자죠. DK의 환자고 일단 췌장염 병발이 있었던 환자입니다. 처음에 언제 왔냐면 2021년 2월 13일, 작년 2월 달이네요. 그때 여기를 클릭을 해보면 얼마나 입원되어 있는 기록이 나와요. 이 환자도 거의 일주일 이상 입원해 있었었네요. 지금은 당 조절이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피부 아토피 있는 건데 아토피도 뭐 아포켈 처방하면서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시기는 저희가 원장하는 처방식 위주로 먹는 건 아니고요. 일단 처방식 다이아베틱 캔에다가 보호자분이 이것저것 섞어서 만들어서 먹이고 있습니다. 다만 조성을 가능한 거 바꾸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은 리브레 센서도 부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와서 검진하고 있고, 오늘은 주기적인 검진일이기 때문에 혈액검사, 그 다음에 엑스레이, 그 다음에 초음파까지 좀 봤고요. 왜냐면 쿠싱 가능성이 있어서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쿠싱 검사를 더 해서 그 약을 투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약을 처방했고 4주 후에 재진하기로 했고, 4주 간격을 한때 보면서 일단 약 처방하고 4개월 후에 다시 검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하라는 환자인데요. 바하라는 환자는 사실 이제 IMHA 또는 PIMA 둘 중에 하나 의심되는데, 저희 병원 오기 전에 이전 병원에서 먼저 수혈을 다 했고 며칠간 치료하면서 반응이 좀 더디다고 생각해서 그쪽 병원에서 이제 재생성이 없기 때문에 비재생성 빈혈 PRCA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걸 추정하고 저희 병원에 왔습니다. 근데 저희 병원에 와서 이제 수혈하고 나서인지 검사해 보니까 헤마토크리트 괜찮고요. 혈소판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레티큘로사이트 카운트 낮고, 이것만 갖고 비재생성 빈혈을 볼 수 있을까? 일단은 용혈성 빈혈이 생겼는데 수혈을 빨리 해서 너무 높게 올려놨기 때문에 재생성을 보이지 않는 거 아닐까, 이렇게 좀 추정을 했었고요. 처음 왔을 때 혈청 검사상에서 황달 수치 1.64 정도, 많이 높진 않죠. 약간 올라가 있는 정도, 이 정도였습니다. CRP 약간 올라가 있고, 그래서 이 환자는 입원시킬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처방은
일단 뭐 기존 처치를 바꿀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대신 면역 없지만 제가 많이 쓰고 있는 걸 바꾸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는 PIM이기 때문에 뭔가 엘트론박 이런 것들 쓸 필요가 없느냐 라고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재생성이 없으니까 그럼 써봅시다 라고 해서 비싼 약이지만 레볼레이드 일단 처방을 하게 됐습니다. 이 환자가 8.7kg이기 때문에 한번 먹을 때마다 10mg 정도 먹이는 걸로 처방을 했고요. 사실 이제 안 쓰고 가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보호자분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같이 처방을 했어요. 그리고 엘트론박을 몇 번 처방했느냐 그런 걸 확인하려고 한다면 여기 플랜 검색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레볼레이드를 치면 나와요. 그래서 6월 26일부터 7월 24일까지 처방을 했네요. 그러면 한 달 좀 더 넘어갔죠. 그럼 7월 24일날 보니까 엘트론박은 15일 한 45일 정도 한 달 반 정도 처방한 것 같아요. 그러고 일단 투약을 중단했고, 그리고 이 환자는 엘트론박을 쓰고 헤마토크리트를 보니까 7월 24일 이때 레티큘로사이트 카운트를 보니까 이전으로 좀 증가됐어요. 송화하고 보통 PIM하고 환자면 레볼레이드 쓰고 이렇게 레티큘로사이트가 많이 증가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엘트론박을 안 써도 되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고요. 그래서 너무 그렇지만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일단 조금씩 레티큘로사이트가 떨어졌고 아직은 높아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디다이머는 괜찮게 유지됐었고 대신 스테로이드를 사용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췌장 수치가 많이 높았다가 점점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이제 레플로마이드하고 기본적인 약들만 처방을 했고 한 달 간격으로 이체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PIMA라고 좀 적어 놓긴 했지만 IMH의 가능성도 있는, 그래서 이건 보호자만 공유를 했고 일단 경과를 좀 보면서,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괜찮게 유지된다고 한다면 약을 좀 투약을 중단하는 것도 고민해 보자고 했습니다. 일단 고미까지만 하고 오늘 좀 정리를 할게요. 고미는 사실 이제 요관 결석 때문에 사실 어렵게 갔던 환자죠. 일단 피그테일 장착했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SUV 장착을 했고, SUV 장착한 다음에 감염이 있어서 SUV를 한번 교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체하고 나서도 곰팡이가 다시 나왔었고, 지금은 최근에는 방광염이 생긴 바람에 일단 아이가 환자가 갑자기 안 좋아졌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배양을 보냈을 때는 이콜라이 하고 클랩시알라가 일단 8월 27일에 배양이 되었었고, 이때 이콜라이가 폴리믹신 B라든지 그다음에 이미페럼, 아미카시만 반응이 있었어요. CM하고만. 그래서 먹는 약을 처방할 수 없어요. 요즘 클로람페닐 거는 거의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미페럼과 아미카신을 이미페럼을 매일 주사하는 걸로 보호자분과 상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미페럼 투여하고 나서 일단 컨디션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환자는 저희 병원에서 지금 매일매일 관리하기는 어려운 거리입니다. 왜냐하면 보호자분 거리가 지금 인천 쪽이기 때문에 인천에서 다니던 병원의 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쪽에서 매일 메노페넴을 주사해 줄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마리 더 있는데 오늘 너무 많아서 여기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하루하루 리뷰를 좀 정리해 볼 거고, 지금은 녹화를 해서 좀 보여드리고 있지만 나중에는 실시간으로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